자, 사업 결합 보겠습니다. 자, 주 대안이 취득자죠? 취득자. 그 다음에 취득자가 X1년 7월 1일 날 주민국 피취득자입니다. 발행 주식 10%를 취득했어요. 12만원에 취득했는데 10% 취득했을 때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지분상품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거나 아니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가 있죠. 상가구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는 안되고 지분상품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을 했죠. 자, X2년 2월 1일 날 이 피취득자 주민국의 자산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사업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다 이제 취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일이 X2년 2월 1일입니다. 지배력을 이때 획득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두 차례 실사, 예비 실사와 추가 실사 비용 60만 원을 지출했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주 대안 취득자의 취득일 현재 X2년 2월 1일 취득일이죠. 취득일 현재의 자산부채 장부금액 나와 있고, 주민국 피취득자죠. 피취득자의 자산부채 장부금액 공정가치 나와 있습니다. 자, 세법상 자산의 의무적인 평가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취득법에 의해서 피취득자의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해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는데 세법상으로는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 즉 평가 차액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가 인식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 대안 취득자의 예상 세율은 25%, 주민국 피취득자의 예상 세율은 20%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민국 피취득자의 주당 공정가치가 쭉 일자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업결합 대가로 자사주식 200주 그리고 현금 30만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자료는 조건부 대가 자료죠. 조건부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물음 1번 보면은 X1년 7월 1일 취득한 주민국의 주식, 이거 10%죠. 10%, 100주. 그거를 사업결합 회계 처리에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하라고 했는데, 단계적 취득이죠. 10%를 먼저 취득했다가 나머지 90%를 X2년 2월 1일 취득일에 취득해가지고 지배력을 획득해서 사업결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 주식 10%는 어떻게 합니까? 취득일 X2년 2월 1일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죠. 2월 1일 날 그때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차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회사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서 회계 처리했다면은 이 재측정할 때의 차손익을 당기손익, 즉 금융자산 처분손익으로 그냥 인식을 하겠죠. 자, 그런데 회사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때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익, 즉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을 해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익잉여로 대체를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의 경우에는 처분을 해도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익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이익잉여으로 대체할 수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분상품을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에 어떤 회계 처리죠. 그래서 기존 주식을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일괄 취득한 걸로 간주해서 이전 대가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물음 2번 X2년 2월 1일 취득일에 사업결합 직후에 항목별 금액 요구했습니다. 1번 영업권 보죠. 자, 영업권은 이전 대가에서 순자산 장부금액 플러스 평가차액, 요거는 순자산 공정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고려하고 지분율 곱하면 되는데, 자, 먼저 이전 대가를 구할 때 아까 여기서 단계적 취득에서 반드시 주의하실 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피취득자의 주식 10% 그거를
취득일, 취득일이 X2년 2월 1일입니다. X2년 2월 1일 날 공정가치, 피취득자의 공정가치가 1,500원이죠. 이 금액을 이때 2월 1일 날 이 공정가치로 일괄 취득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금액을 이 10%를 1,500원 주고 취득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전 대가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주 곱하기 1,500원, 100주 곱하기 1,500원, 요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취득자의 주식 10%에 해당되는 이전 대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전 대가는 나머지 주식 90%, 피취득자 주식 90%에 대한 이전 대가인데, 자, 그거에 대해서 보면 자사 주식, 자, 주 대안이 취득자죠. 취득자가 자신의 주식 200주를 교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 대가나 이 취득자산 인수부채 모두 다 양쪽 다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죠. 자, 그래서 자신의 주식 200주도 공정가치, 교부일의 시가가 1,600원이죠. 그래서 200주 곱하기 1,600원. 자신이 교부한 주식도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현금도 이전 대가로 지급을 한 거죠. 현금은 당연히 이 금액이 공정가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전 대가에 포함시켜야 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부 대가가 있는데, 조건부 대가도 공정가치로 측정하죠. 그래서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가 여기 9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만원을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이것도 이전 대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대가가 이들 금액 다 합한 금액이고, 자, 그 다음에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공정가치, 즉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봅시다. 자, 피취득자인 주민국의 취득일 현재의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공정가치가 지금 보면 자산의 공정가치는 이 금액이고 부채의 공정가치는 이 금액이니까 빼면은 이게 이제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금액에서 요거 빼면은 75만원이죠. 그래서 이 75만원 요게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치입니다.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치.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75만원 구해서 써도 되고, 그냥 순자산 장부금액과 평가차액을 그냥 우리가 관계기업 투자주식이라든지 나중에 연결재무제표에서도 어떤 이런 형식을 쓰기 때문에 어떤 일관된 어떤 수익률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순자산 장부금액 플러스 평가차액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합해서 자산의 공정가치 마이너스 부채의 공정가치 해가지고 75만원 한꺼번에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순자산 장부금액은 피취득자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60만원이죠. 60만원. 그래서 60만원에 아까 75만원하고 60만원의 차이, 15만원이 평가 차익이겠죠. 그래서 순자산 장부금액과 순자산 공정가치 차액, 이게 평가 차익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기 세법상 자산의 의무적인 평가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평가 차액 관련해 가지고 세법상 이연법인세 부채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뺐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는 게 쉬울 거예요. 우리가 자, 세전이익 곱하기 1 세율 하면은 세후이익 나오죠. 원가관리회계에서도 나오고 뭐 여기 재무회계에서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다가 1 세율 하면은 이제 세후이익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같은 논리로 세전 평가 차액 곱하기 1 세율 하면은 세후 평가 차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 차액 15만원인데 세후로 따지면 자, 지금 25% 세율을 적용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흡수합병 100%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했기 때문에 피취득자 주민국이 소멸되죠. 소멸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금 효과는 주 대안의 세율 25%를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대안의 세율 25%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세전 평가 차익 15만원 곱하기 1 세율 이렇게 해가지고 세후 평가 차익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세금 효과를 고려한 평가 차익은 이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눠서 쓰면은 세전 평가 차익 15만원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그 평가차익 곱하기 세율, 적용되는 세율 15만원 곱하기 25%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연법인세 부채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실 때는 이렇게 세후 평가차익이 이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아마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0%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했기 때문에 지분율이 100%죠. 그래서 영업권 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 부채는 자신의 부채는 그대로죠. 취득자 자신의 부채는 장부금액 그대로고, 피취득자의 부채는 공정가치죠. 장부금액이 아니라. 근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같기 때문에 70만원인데 이거는 사실상 공정가치입니다. 그래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모두 다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건부대가가 아까 있었는데 조건부대가가 지금 보면 시장 점유율이 10%를 초과하면 초과 달성하는 1%당 10주를 추가로 교부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10%를 얼마나 초과하는지에 따라서 이 주식 교부량이 달라지죠. 자, 이와 같이 인도할 자기지분 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 상품은 금융부채입니다. 그래서 조건부대가 주식을 교부한다고 해서 조건부대가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건부대가 부채예요. 그래서 부채에 포함시켜줘야 합니다. 근데 조건부대가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9만원 그것만큼 사업결합 직후에 조건부대가 부채가 인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한 금액 그거는 또 포함시켜줘야 되겠죠. 그것도 부채니까. 그래서 다 포함시켜서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기타 자본. 기타 자본도 취득자 자신의 기타 자본은 그대로 가죠. 25만원. 25만원 그대로 가고. 자, 그 다음에 피취득자의 기타 자본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만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피취득자의 기타 자본은 이렇게 계속 추가로 인식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기타 자본만 인식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추가로 계산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지금 여기 100주 곱하기 이 부분 있죠. 요거는 기존 피취득자의 주식 10%가 있었죠. 그게 X1년 말에 1,400원이 공정가치였기 때문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X1년 말에 이 100주를 주당 1,400원의 공정가치 측정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취득일에 X2년 2월 1일 날 공정가치가 1,500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업결합 회계 처리를 할 때 요 차액 100원만큼 추가로 금융자산 평가이익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이것도 지금 이 자본이 자본금하고 기타 자본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금을 제외한 모든 자본 항목이 다 기타 자본이에요. 자,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평가손익 요 금액도 기타 자본에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자, 100주 곱하기 10%, 100주 곱하기 2월 1일, X2년 2월 1일 공정가치와 그 전년도 말에 인식한 공정가치와의 차액 100원을 추가적으로 금융자산 평가이익으로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되고, 그게 이제 기타 자본으로 잡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자사 주식 200주를 발행했는데 액면 금액이 1,000원이고 시가가 1,600원이니까 그 차액 600원만큼씩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자본금을 제외한 모든 자본 항목이 기타 자본이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도 기타 자본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200주 곱하기 주당 600원이죠. 200주 곱하기 주당 600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도 기타 자본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두 차례 실사, 예비 실사와 추가 실사 모두 60만 원을 지출하는데 요거 약간 애매한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회계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 답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예비 실사, 추가 실사 이 지출 60만 원을 모두 다 사업결합 회계 처리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하고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그 60만 원 이 실사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수수료 비용은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자본금을 제외한 모든 자본 항목이 다 기타 자본이므로 그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비용도 기타 자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기타 자본이 마이너스 22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정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인데, 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보면은, 자,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 진부화로 인하여 손상차손을 반영해야 되는 금액이 8만원입니다. 한마디로 재고자산 금액을 8만원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변의 재고자산 8만원. 자, 그 다음에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판단되는 거래처의 매출채권 금액이 2만원. 매출채권도 줄여줘야 되죠. 자, 그런데 이들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손상차손이 이게 좀 합해서 10만원이잖아요. 10만원이 세법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세무조정할 때 송금 불산입, 입금 산입 회계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회계 처리해가지고 세금을 납부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단계 세금을 납부한 금액은 미래에 혜택을 받죠. 세금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총 10만원에 대해서 자신의 세율 25% 적용해서 이연법인세 자산 25,000원을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차액이 영업권 75,000원으로 잡힙니다.